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16편 병참대 경계 파견 근무와 생활 이야기.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16편은 병참대 3종 창고 경계 파견 두 번째 이야기로 경계 근무와 파견대 생활 이야기입니다. 이등병 시절 56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4. 병참대 3종 창고. 병참은 군수품 지원부대입니다. 군대의 모든 군수물자를 종류에 따라 분류 관리 보급하는 부대이지요. 지금은 종별 품목이 예전과 다른 것 같은데 예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1종은 주 부식류, 즉 식생활에 관련된 것이고 2종은 의복 같은 피복류, 3종은 유류, 즉 우리가 경비하는 것이고 4종은 수통 대검 같은 장구류, 5종은 총기 탄약류 등이었습니다. 이 중에 총기 탄약류는 병기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나머지 보급품들은 모두 이곳 병참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병참의 창고 중에 좀 특별한 곳이 있었습니다. 병참대의 한쪽편 구석진 곳에 하얀색 건물이 있는데 이곳이 병참 6종 창고 영안실이라고 했습니다. 즉 군대에서 죽은 병사들은 병참 6종으로 분류하여 이곳에 안치한다는 것입니다. 오아무개 상병이 이곳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979년 대암산 대침투 작전을 마치고 복귀 도중 우리 소대 그의 동기인 소대원 한 명이 자폭을 했는데 그 당시 소대원들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소총을 거꾸로 메고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어 근무를 오갈 때 그곳을 건너다 보면서도 무관한 척 애썼습니다. 우리들이 근무하는 3종 창고는 우리 사단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류가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급 항공유에서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벙커시유 등 유류가 각각 종류별로 분류되어 드럼통 수천 개를 쌓아놓은 곳입니다. 말이 창고이지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들은 드럼통에 담겨 야적되어 있었고 그 위에 위장막으로 가려놓은 정도였습니다. 유류가 입고되는 것을 작전이라고 불렀는데 보통 이틀에 한 번꼴로 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병참대 그들만의 작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들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작업이라면 빈 드럼통이 나오면 한 번씩 가서 정리해주고 위장막을 보수하는 정도였습니다. 유류의 출고는 수시로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초소는 모두 3개로 정문, 산악 1, 산악 2초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악 1초소와 2초소는 주야간의 근무 위치가 달랐습니다. 주간에는 능선의 높은 곳에 설치된 초소막에서 근무를 해야 했지만 야간에는 계곡에 있는 참호 속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참들은 그것이 경계의 기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주간에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곳을 감시해야 하지만 시야가 차단된 야간에는 적 침투가 용이한 계곡에서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낮은 곳에서는 산 능선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 능선을 통해 접근하는 적을 발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3종 창고의 뒤쪽은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산의 2-3개 골짜기에 걸쳐 유류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창고의 앞은 병참대의 영내였지만 논이 있어서 봄을 맞은 농부들이 와서 논을 갈고 모짜리도 만드는 것을 내무반에서 근무지까지 오가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산에는 산철쭉들이 많아서 연분홍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주색 야생부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고 그 사이 할미꽃과 제비꽃, 원추리꽃들이 피어나 봄을 맞은 주변은 온통 꽃밭이었습니다. 또한 산악초소에서 바라보는 양구읍과 그 앞을 흐르는 맑은 강물 그리고 들녘의 풍경은 바라보는 마음을 맑게 해주곤 했습니다. 주간 근무 때는 나는 그 아름다움들을 만끽하며 그들과 벗삼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FM대로 근무해야 하는 정문 근무 때는 긴장하며 근무 태도를 바로 하고 있어야 하지만 나머지 산악초소 근무 때는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노래도 부르며 무료한 시간을 달랬습니다. 때때로 순찰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정문 근무자가 TA1 전화기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마음 놓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야간 근무였습니다.
야간에는 2명이 일조가 되어 복초를 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거리도 한계가 있는 법. 일주일쯤 지나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할 얘기들이 없어지자 고참들은 참호 속에 깔풀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홀로 남은 쫄병은 시간의 무료함과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간에 2시간 근무는 지루하긴 해도 그런대로 지낼 만한데 야간에 2시간은 정말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취침 시간 2시간은 한순간에 지나가는데 근무하는 2시간은 어찌 그리 더디 가는지. 1초 2초가 마치 느림보 거북이 같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강원도 양구 4월의 날씨는 이상해서 낮에는 한여름처럼 뜨겁다가도 밤만 되면 한겨울처럼 추웠습니다.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고참들은 잘 자더군요. 나도 몇 번이나 잠을 자보려고 해보았지만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도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고참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짬밥에 힘이 작용하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참이 잠들고 혼자 남게 되면 그 지루함은 더욱 커집니다. 깜깜한 밤, 음산한 골짜기에 혼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을씨년스럽고 무서운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더욱이 기름드럼통들이 낮 동안 뜨거운 태양빛에 팽창했다가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면 다시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포탄이라도 터지는 듯 커다란 소리를 냅니다. 조용한 밤 갑자기 대기를 뚫고 들리는 꽝꽝 큰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등줄기로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는 별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옛 추억도 생각하고 미래의 꿈도 그려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어릴 적 학창시절 친구들과 선생님 모습을 그려보고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며 추억에 잠깁니다. 직장생활 만났던 동료들, 갖가지 잡다한 사건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사연과 추억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던 짜릿한 순간도 떠올려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도 불러봅니다. 찬송가, 가요, 동요, 군가 등 내가 알고 있고 생각나는 모든 곡들을 읊조리고 또 읊조립니다. 그러다가 달리기도 해보고 걷기도 해보고 산 위를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해보고 얼차려로 지겹게 받았던 쪼그려 뛰기나 오리걸음도 해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헤아려 보기도 하고 달을 가리며 흘러가는 구름 모양을 보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생각해보고 실행했지요. 야간 근무 중에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비 오는 날입니다. 고참들은 참호 위에 판초 오일을 덮고 비가림을 한 다음 그 안에서 잠을 자지만 잠들지 않는 나는 그 좁은 참호 속에서 꼼짝없이 2시간을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서 있기만 해도 좋으련만 나중에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려서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통제가 적고 훈련이 없이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57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5. 파견 생활 단상 1. 첫 번째 이야기. 2계급 특진. 정식으로 파견 생활을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난 4월 8일. 오후 근무를 끝내고 돌아오니 삼청 부사수인 김아무개 상병이 나를 부르더니 상병계 급장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김상병님, 이게 뭡니까? 상병 계급장이야? 오늘부터 이걸 달고 다녀. 아니 쫄병이 무슨 말갈이입니까? 저는 안 달겠습니다. 정말 꿈도 꾸어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일병도 아닌 이등병이 무슨 상병계 급장이란 말인가. 그런데 다른 고참들도 모두 상병계 급장을 달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대의 호랑이 고참인 정아무개 상병도 허락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경비소대가 병참대에게 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비롯하여 우리 동기 3명은 어이없게도 2계급을 특진하여 상병이 되었습니다. 작업모와 작업복에
상병 계급장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명찰의 군번을 뜯어서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병참대는 거의가 논산 군번이어서 내 군번을 보면 단박에 탄론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병 계급장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병참대에 1병 2등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상병과 병장들까지 존댓말을 해주었습니다. 2등병으로서 병장들의 존댓말 듣는 것이 처음에는 가슴 떨리는 일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니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확실히 병참대는 특과병들이라 인간적인 면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뒤 어느 날 파견지 순찰을 위해 들르신 우리 중대 김철 곤중대장님이 나를 보더니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야, 윤태상, 내가 벌써 상병이야? 역시 우리 사병들 세상을 잘 아시는 멋진 중대장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병참대 생일 파티. 소총수 부대는 불쌍하다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병참에 파견 나와 보니 그 말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병참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생활 모습은 우리 소총 중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병사들 상하 관계도 우리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보급품이나 식생활도 우리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특히 우리 쫄병에게 가장 중요한 식사는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잡곡은 양념 정도로 들어있는 거의 흰쌀밥을 자유배식으로 맘껏 먹을 수 있고 국에 들어있는 고기나 생선은 늘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언제든지 더 달라고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대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무래도 보급품을 담당하는 부대이다 보니 자신들이 쓸 보급품들은 정량 이상으로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활을 보며 나는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들과 같이 특과병이 될 수 있는 논산훈련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산 군번을 달고 누구는 병참에서 근무하고 나는 말단 소총중대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서러운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들이 파견 나온 지 이틀째 되던 1981년 4월 8일 오후 서너 시쯤 병참대 연병장에 큰 천막이 쳐지고 그 아래 탁자를 내다가 길게 두 줄로 자리를 만들더니 천막 위에 현수막이 길게 내걸렸습니다. 3, 4월 합동 생일 파티. 병참대에 근무하는 사병들 중 3, 4월에 생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생일 잔치는 풍성했습니다. 떡이 있고 고기도 있고 막걸리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단 군악대에서 나와 생음악으로 멋진 가요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풍성하고 멋진 생일 잔치였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차려진 음식보다도 군대에서 생일 잔치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부러웠습니다. 우리 경비소대에도 막걸리와 떡 그리고 고기 안주가 나와서 내무반에서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몇 명이서 행사장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잔치에 불청객으로 끼는 것이 서먹했지만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나중에는 자연스레 어울려서 막걸리와 고기, 닭튀김 등을 포식할 수 있었습니다. 생일 잔치는 병참대 대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필수 근무인원 몇 명만 제외하고는 모든 병참대 사병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고 대대장 부인을 비롯한 간부들 부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인근 마을의 이장과 유지들까지 참석하여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군대도 있구나. 사회를 보는 병참대 대장은 소탈하면서도 유머가 넘치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칼같은 군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꿈도 꾸어보지 못할 광경을 보며 부러움을 넘어선 질투심까지 느껴졌습니다. 파티는 내가 초소 경계 근무를 나가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까지 밤늦도록 흥청이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일상의 여유. 파견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무 이외에 특별히 없었습니다. 항공대나 공용화기의 사격장으로 파견 나간 사람들은 연일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우리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굳이 작업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비가 온 뒤에 기름 드럼통에 고인 물을 걸레로 닦아주는 것 정도였습니다.
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그 물이 드럼통 안으로 스며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도 비가 온 다음에만 하는 일이므로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빈 드럼통을 굴려다 정리하는 일도 두세 번 정도 했고 위장막 보수도 한 번 한 것이 작업의 전부였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외한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휴식이었습니다. 오전은 취침을 했고 오후는 자유시간이었지요. 이 시간에 우리는 책을 읽던지 편지를 쓰든지 장기나 바둑을 두었습니다. 나는 거의 모든 시간을 독서와 글쓰기로 보냈습니다. 막사 뒤편에 야외 휴식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나가 벤치에 앉아 봄볕을 즐기며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매일매일 써보냈고 답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파견지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집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대에서라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갖가지 트집을 잡아 집합하여 구타와 얼차려를 당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근무 일정으로 인하여 집합을 시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군기 빠졌다는 지적은 누누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대에 복귀한 후 우리가 계산할 채무였지요. 우선 당장은 몸 편하고 마음 편한 파견지 생활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58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6. 파견 생활 단상. 네 번째 이야기. 사진. 나는 군에 오기 전 사회생활할 때 사진 찍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앨범에는 내 사진보다 남의 사진이 많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와서는 될 수 있으면 사진을 많이 찍고 싶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군 생활이기에 사진으로도 기록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는 전혀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대에 오니 소대 선임하사인 방중사에게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 찍을 기회가 가끔 있었습니다. 또 연대 정훈과에 사진병이 있었는데 그가 가끔 중대를 순회하며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병 최아무개 상병은 본래 우리 11중대원이었는데 사회에서의 사진사 경력이 인정되어 사진병으로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이 고향인 최상병은 가끔 우리 중대에 들렀고 그때마다 나도 사진을 한두 장씩 찍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군인이 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병참에 파견 나온 후 며칠이 지난 4월 9일 이소대 선임하사가 우리 선임하사와 잠시 근무교대를 하러 오면서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교육 검열이 있으므로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병력은 경계 교육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는 숙소 뒷산으로 교육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실상 교육은 하지 않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맑게 갠 봄날 산철쭉 꽃망울이 금방이라도 터뜨릴 것처럼 포만되어 있는 산역에서 우리들은 모여 앉아 단체 사진도 찍고 홀로 독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진을 받아들고 보니 모든 사진이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모두 흐리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날 사진사를 자처하며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던 우리 분대장이 셔터를 누를 때 흔들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연대의 사진병이 찍어준 맑게 잘 나온 사진과 비교하며 흐리게 나온 사진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파견지에서의 봄을 담은 사진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편 즐거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편지. 당시 군대에서의 편지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가족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지 쓰기를 즐겨 했습니다. 자대에서 불침번 시간은 거의 매일같이 편지를 썼고 평상시에도 틈틈이 편지를 썼습니다. 병참에 파견 나오니 근무와 취침 이외의 시간은 거의 통제가 없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나는 거의 독서와 글쓰기로 보냈습니다. 마침 숙소 뒤편으로
작은 쉼터가 있어서 햇살 따사로운 날 걸터 앉아 책 읽고 글쓰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편지는 답장 받는 맛이 최고입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답장을 기다리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결실을 기다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답장이 바로 오면 그 기쁨은 배가 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으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병참에서 나는 수없이 많은 편지들을 보냈는데 정작 그 결실을 빨리 볼 수 없었습니다. 편지가 자대로 배달되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에게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중대본부의 김아무개 일병이 그동안 밀린 편지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속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내 편지들. 꽃피는 4월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꽃잎들이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저녁. 군 생활 33개월을 마치고 전역을 한다는 것이 군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인데도 막상 전역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박수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군 생활이 그만큼 힘들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전입할 당시 우리 소대의 최고참은 유나무계 병장이었습니다. 자대 배치되어 왔을 때 그는 전역 3개월 남았다며 내가 너희 같으면 자살하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의 모진 세월을 견뎌온 그이기에 이제 이등병을 달고 자대 배치된 우리들의 앞날이 까마득해 보였을 것입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걷고 침상도 건너뛰지 않는다는 소위 갈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4월 27일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매일같이 추억록을 쓰고 다듬는 그에게 나의 악필록 글도 써주었습니다. 그의 전역을 위해 18일 저녁에는 조촐한 송별회식을 내무반에서 했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지냈기에 목포가 고향이라는 것 이외에 추억에 남을 이야깃거리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군에서 처음 보내는 전역자이기에 지금도 기억에 남아 추억의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백